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때는 쿠팡 라이벌이었던 위메프의 몰락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메프 하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위메프 하면 이 싸다구 하는 요 CF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당시에 최정상에 있었던 이서진과 그리고 이승기를 이 CF 배우로 한 다음에 이 CF를 위메프에 찍었었는데, 이게요 그냥 CF를 찍었다라고 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TV만 틀면 유명 프로그램 전후해가지고 계속 이 CF가 나오는 거예요. 위메프 CF가. 제가 이제 그 당시 위메프에 판매를 할 때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와, 위메프가 진짜 투자를 많이 한다, 진짜 돈 많이 쓰네, 광고비로. 정말 얼마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쓰려고. 이게 여러분들 TV 광고비도 아시겠지만, 이게 유명한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전후에 넣는 게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그냥 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새벽 방송이나 아침 요때는 싸요. 근데 제가 봤었던 게 시청률이 높았었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에 이 CF가 계속 나온다? 돈 많이 쓴 거죠, 광고비로. 그래서 저는 이게 기억이 남는데, 이 당시만 해도 위메프가 막 올라갈 때였거든요. 위메프는요, 예전에 쿠팡, 티몬, 위메프 이래서 소셜 삼총사로 불렸죠. 그래서 이 소셜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걸 한국에 갖고 와서 이 3사가 이걸 한국에 유행을 시켰죠. 그리고 이 3사가 막 커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꼬꼬마들이었어요. 예전에 막 지마켓, 11번가 이런 기존 강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소셜 3사는 꼬꼬마들이어가지고, 그냥 뭐 꼬마들 막 이제 크고 있네, 뭐 잘하네, 약간 요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메이퍼의 역사를 한번 좀 돌이켜보면, 2010년도에 위메이크 프라이스라는 서비스를 2010년도에 시작을 해요. 위메프가 여러분들 위, 메이크, 프라이스 요거의 약자인 거 아세요? 요 앞에 글자만 따온 거. 우리가 가격을 만든다 라는 요 서비스인 거죠. 이 위메프가 요 위, 메이크, 프라이스의 요 앞자만 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2010년도에 시작을 하고 2011년도에 이제 허민 대표가 취임을 하는데, 이 허민 대표는 여러분들 아실진 모르겠는데 좀 되게 괴짜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허민 대표가 고양 원더스라는 독립야구단을 만들어 3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던전 앤 파이터라는 정말 유명한 게임을 만든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넥슨에 팔아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메프를 운영한다, 위메프의 대표가 됐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그 당시만 해도 와, 돈 많은 사람이 이 소셜을 맡았어? 이거 잘 나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위메프는 2015년도에 원더 배송을 시작합니다. 직매입 서비스인데,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딱 뭐가 하나 떠오르죠. 바로 2014년도에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거든요. 잘 나가고요. 와, 로켓 배송 이런 서비스가 있어? 이렇게 빨리 온다고? 와, 이 로켓 배송 해주시는 배송 로켓맨들 정말 친절해.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슈가 되던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벌이던 위메프가 우리가 쿠팡한테 질 순 없다라고 해서 출시했던 게 원더 배송입니다. 2015년도에. 근데 2018년도에 이 서비스는 종료를 하죠. 2018년도에는 월 거래액이 5천억을 돌파합니다. 월 거래액이 5천억이면 여러분들 연으로 따지면 6조예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6조면 이 이커머스에서 3위 정도 하는 어떤 그 정도의 거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소셜에서 오픈 마켓으로 전환을 해요. 이 오픈 마켓으로 전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소셜일 때는요, 여러분들, 이 제품을 우리 판매자들이 올릴 때, 판매를 할 때 그냥 무조건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MD들이 승인을 해줘야 판매가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오픈마켓이란 건 뭐냐면 MD들의 승인 없이도 그냥 문제만 없으면, 사업자 등록이 있고 통신 판매업이 등록이 돼 있고 이런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제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또 바꿨냐? 쿠팡이 소셜에서 오픈마켓으로 그 전에 바꿨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때 3,700억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 3,700억 원 꽤 많은 돈이죠. 그런데 위메프의 경쟁사가 어딥니까? 물론 티몬도 있지만 티몬은 고만고만할 때고 이제 막 쿠팡이 막 치고 올라갈 때니까, 쿠팡은 투자를 얼마를 받았냐? 처음에 손정희 요 회장한테 1조, 소프트뱅크한테 1조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1조를 투자를 받고요. 그리고 그 뒤에 2019년도쯤일 겁니다. 이 쿠팡이 망하려고 할 때 또 2조 넘는 돈을 딱 투자를 받죠. 그러니까 그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그 비전 펀드에 3조 원이나 투자를 받은 건데, 이 3,700원이
700억 원이 그 쿠팡의 3조 원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경쟁사를 따라가기가 버거운 겁니다. 원래는 이 위메프가 쿠팡을 따라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원더배송도 출시하고요. 막 우리의 라이벌은 쿠팡이야, 따라가야지. 위메프, 그리고 위메프 대표가 누굽니까? 허민 대표, 돈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이즈가 달랐던 겁니다. 투자를 받았던 사이즈가. 뭐 쿠팡은 조 단위로 이 투자를 받아오니까 쿠팡처럼 막 물류센터를 따라서 지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린 돈이 없어. 기껏해야 3,700억 원 투자 받았으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2019년을 위메프는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헐값으로 2023년도 올해 큐텐한테 인수가 되죠. 큐텐이라는 회사 처음엔 상당히 기대했던 회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이건 진짜 헐값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큐텐 자체가요, 지금 판매자, 글로벌 사업자들한테 정산도 못 해주고 있는, 판매자 정산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회사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이상한 회사한테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메프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 2019년도만 해도 이때가 정점이었어요. 소셜 커머스, 소셜 3사, 쿠팡보다도 1거래액 200억을 처음으로 돌파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게 경쟁적으로 막 이런 걸 발표했죠. 우리가 쿠팡보다 나아. 우리 1거래액 200억 돌파했거든? 이때가 2017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월거래액 5천억 돌파했어, 막 이런 거 발표할 때가 2018년 8월 달입니다. 이때만 해도요, 본인들도 막 이 성장하는 게 보이고 빨리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언론사에. 우리 1거래액 200억 돌파했어, 월거래액 5천억 돌파했어, 막 이런 것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요, 이때 요렇게 우상향하던 이게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이 거래액 매출액을 갖고 온 건데요, 위메프예요. 2014년도에 거래액이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6조 4천억 원까지 끌어올려요. 거의 4배를 끌어올립니다. 5년 만에 4배를 끌어올린 거니까 생각보다 빠른 성장 속도죠. 쿠팡과 같은 비슷한 그런 성장 속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쿠팡 매출이 얼마였냐? 쿠팡 매출이 7조 2천억 원이었어요. 이거는 매출이고 여기는 거래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메프는 거래액이고 쿠팡은 매출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쿠팡 매출의 대부분이 어떤 거였냐? 로켓 배송의 매출입니다. 로켓 배송의 매출은 즉 거래액과 거래액과 매출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거래액도 요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8조 언더, 7조에서 8조 사이 정도? 그런데 그 당시 2019년도 당시에 6조 4천억 원의 거래액이었으니까 위메프가 2019년도만 해도 쿠팡과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요것들이 어떻게 됐냐? 최근 5년, 2022년도까지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액이 아니라 매출액이에요. 2019년도에 매출액 4,600억 원은 정점을 찍죠. 그리고 2020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폭이 꽤 커요. 17% 하락했고요.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매출이 36%나 거꾸로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요, 27%나 거꾸로 갔죠. 이때는요, 2019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하던 이 원더 배송을 이제 직배송을 그만둔 이유도 있고요. 직매입하던. 그걸 하면 이제 매출액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위메프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더 이상 쿠팡을 따라가기에는 버겁다. 우리의 이 자금력으로는. 아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이제 가랑이 찢어진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내실을 좀 다지겠다라고 해서 이런 적자폭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 적자를 줄입니다. 그런데 실제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적자폭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이 마켓컬리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위메프의 2019년도와 20년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켓컬리도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지만 이 마켓컬리도 지금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고, 원래 막 성장을 빠르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정체되어 있고, 적자폭은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흑자 전환은 아직 요원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꼬꾸라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켓컬리도. 위메프의 이런 실적 추이를 보면요.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위메프 얘기로 돌아오면, 위메프가 2019년도 이 정점을 찍고 나서 결국은 쿠팡과의 경쟁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 이후의 자료들이 잘 없어요. UMF에서 잘 발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실적에 자신이 없으니까.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흑자 전환도 못 하는데 뭐 도대체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기사들이 잘 안 나와요. 2020년도부터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위메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고 결국 2023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마켓 창업자의 구영배 대표가 운영하는 요 Q10에 인수가 됩니다. 그것도 헐값에 인수가 돼요. 헐값이라는 건 뭐 정확한 건 판단할 수 없지만 사실 이 UMF가 현금을 받고 Q10에 현금을 받고 인수가 된 게 아닙니다. 이 UMF는요 Q10의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라는 요 지분과 이 UMF의 지분을 교환한 거예요. 현금 교환은 없고 지분 교환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헐값이었다라는 거는 지금 Q10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Q10이 뭐 되게 건실한 회사냐. 예전에 싱가포르에 잘 나갔었죠. 한때 싱가포르에서 1위 업체였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그런데 지금은 뭐 라자다나 이런 다른 업체들한테 밀려서 지금 3위 업체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요. 본진이 싱가포르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이 티몬과 인터파크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Q10의 글로벌 사업자들, 글로벌 판매자들한테 지금 정산도 지금 몇 개월째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이런 회사한테 인수가 됐다라는 건 너무 초라해진 거죠. 예전에 한때 쿠팡의 라이벌이었던 UMF가 진짜 잘 나갔던 그런 회사가 2019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와서 결국은 Q10한테 인수가 된 겁니다. 좀 씁쓸하죠. 쿠팡, 티몬, 위메프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같이 성장을 해줬으면 판매자들한테는 정말 좋았을 텐데 위메프와 티몬은 도태되고 이 쿠팡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사실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쿠팡에서도 팔고 위메프에서도 팔고 티몬에서 팔면서 쏠쏠하게 재미를 봤던 거가 이제는 쿠팡한테 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를 올리죠. 이제는 우리 경쟁 상대가 없어 이러니까. 네. 제가 오늘은요, 그냥 뭐 가볍게 어떤 위메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한때 쿠팡의 라이벌이었는데, 이제 이 위메프가 몰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